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그런 식을 학습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 수업을 하기 전까지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을 이용한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너네가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 안 푼 사람들은 지금 잠깐 강의를 정지해 놓고 꼭 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해설을 듣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생님 설명만 쭉 듣고 있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또 겪어봐야지만 오롯이 본인의 것이 되는 거니까요. 꼭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학습 해설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풀었다고 믿고 선생님이 믿어야지. 그렇게 믿고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너네가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지금 보면 이렇게 너네가 지금 학습하는 게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지거든? 보여지는데, 학습 시간도 이렇게 뜨고요. 여러 가지 현황도 뜹니다. 가급적 이 물리학 1은 좀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먼저 확인을 좀 끝내고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금요일 저녁까지 꼭 이 물리학 강의를 다 먼저 들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지우가 내가 어제 새벽에 올렸는데 벌써 강의를 다 들었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물리학에 대한 열정을 좀 볼 수가 있죠. 지우야, 잘하고 있다. 좋아. 민정이도 지금 하나 벌써 들었고, 강의만 이거는 그냥 학습지만 다운받은 거구나. 빨리 들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형민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물리학을 먼저 딱 끝내버리고, 원래 얘들아, 어려운 것부터 먼저 끝내는 게 너네 공부하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먼저 이렇게 좀 끝내고, 다른 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만 좀 홍보를 좀 할게요. 선생님이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이제 EBS에 올렸던 그 물리학 강의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강의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구독자 1명 줄었네? 누구지? 25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유튜브 여기 들어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조회수도 많이 좀 늘려주세요. 알았지? 자,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기 프린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에요. 1번은 기본적인 건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 우리 어제 열심히 외운 거 있잖아요. 어제 전차시에서 열심히 외웠던 거 한번 적어보면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식은 뭐지? 첫 번째 식은 V는 V0 더하기 AT. 두 번째는 뭐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세 번째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 V 평균 속도에 대한 식은 V 평균은 2분의 V 더하기 V0. 우리가 이제 자꾸 이런 거 외우고 뭔가 이런 수식 같은 거를 전개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무슨 수학 시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리학은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고 물리학은 좀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과는 조금 길을 달리해요. 선생님이 아무리 더 쉽게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좀 약간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근데 얘들아, 너네 게임 많이 해봐서 알잖아. 너무 쉬운 게임은 해봤자 시시해. 근데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 게임은 그 게임을 깼을 때의 어떤 그 보람과 뿌듯함이 훨씬 더 배로 크지. 물리학은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실력이 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물리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물리학의 고인물이 되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빗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가속도, 이 친구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기울기 얼마입니까? 2분의 8이니까 정답은 4네요. 그 다음에 0초에서 2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 다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로 해야지? 면적은? 잠깐만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뭐다? 이 면적은 변이 혹은 이동거리라고 이야기했죠? 변입니다. 면적은요. 그럼 0초에서 2초까지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면적은 크기가 얼마예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 나누기 2가 얼마지? 정답은 8m. 그 다음에 0초에서 2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와 1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뭐로 같다고 했는데 0초에서 2초까지 평균 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속도 공식이 뭐였지? V 평균은 뭐다? 2분의 V 더하기 V0인데 처음 속도가 얼마? 0. 나중 속도가 얼마? 8. 그러면은 2분의 0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4. 또한 1초일 때 속도는 얼마일까요? 1초일 때는 역시 4. 정답은 4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2번이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했던 자동차가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처음부터 여기에 식을 쭉 써놓고 시작을 하자. 식을 쭉 써놓고 한번 시작을 하자. 어차피 요 식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요렇게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처음부터. 5초 간격으로 지금 표시한 그림이래요. 0초일 때 여기, 5초일 때 여기, 10초일 때 여기래. 그런데 이 비행기가 속력이 80일 때 이륙을 한대요.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문제 1번.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했지? 그러면 처음 속도가 V0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0으로 사라지는 거죠.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V0가 0이래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럼 식이 훨씬 간편해지네. 그럼 저 식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쓸 거냐면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가 있지? 걸린 시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 주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거리 알고 시간을 알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식 가지고 두 번째 식 한번 해볼게요.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의
AT의 제곱이야. 그런데 S가 얼마지? 5초일 때까지 40m 움직였으니까 40m는 2분의 1에 A의 시간은 5초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A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A 값은 암산이 가능한가요? 25분의 80이니까 여기 얼마야? 5분의 16 m/s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5분의 16 m/s의 제곱 됐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5초일 때 속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 어떤 거 쓰면 되냐면은 V는 V0 더하기 AT인데 V0가 없으니까 V는 AT. 그런데 가속도가 5분의 16이고요. 시간이 몇 초야? 5초일 때. 정답은 얼마야? 16.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초일 때 속력은요? 5분의 16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V는 AT에서 5분의 16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32. 아, 쉽다, 쉬워. 그 다음 넘어가서 이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는데 우리 이륙할 때 속력이 얼마였죠? 80의 속력으로 이륙을 한대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V는 V0가 없으니까 AT인데 80m/s의 속력에서 가속도가 얼마야? 5분의 16 m/s의 제곱 곱하기 t래요. 그럼 t가 얼마야 여기서? t는 16분의 400이니까 얼마니? 25인가요? 25? 25가 되겠네요. 맞죠? 네. 그 다음에 25초. 이륙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거리가 나온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공식이요. V제곱은 2AS에서요. 이륙할 때 속력은 80이래요. 단위 생략할게요. 그리고 가속도가 얼마래요? 5분의 16이래요. 그러면 S가 얼마가 나올까요? 참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숫자 5고 이건 S야. 여기에서 S 값은 32분의 6400 곱하기 5니까요. S 값은요. 1000이 나오겠네요. 1000m. 정답은 1000m. 자, 우리 지금 전부 다 어떤 거 가지고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세 가지 식 가지고 다 문제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각자 좀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 문제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너네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쌤이 지금 너네와 함께 있으면은 너희들이 풀어가는 걸 보면서 조금 조절해 줄 텐데 사실 지금 약간 감이 안 오긴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은지 하는 것들이 감이 안 와서 쌤이 개별적으로 너네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할 텐데 일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2m/s의 등속도로 운동하는 무빙워크에 서 있는 영희가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에요. 정지했던 철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영희는 어떤 운동? 영희는 일정한 속력의 등속도 운동이고 철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P에서 40m 떨어진 기준선 Q가 있는데 이 Q를 어떻게 통과한대? 동시에 통과한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처음에 출발해서 Q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철수와 영희가 어떤 거예요? 동일한 거죠. 동시에 통과했으니까 같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 1번을 먼저 보면은 P에서 Q까지 철수의 소요시간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영희의 소요시간 가지고 구할 수가 있겠죠? 같은 시간만큼 걸렸으니까. 근데 영희는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그런데 지금 두 사이 거리가 얼마야?
40m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면은 거리는 뭐 곱하기 뭐지?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그러면은 거리가 몇 미터야? 40m고요. 속도가 얼마야? 0이 1m/s면은 시간이 얼마가 나옵니까? 정답은 20초. 철수도 20초 걸리고 영희도 20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Q에 도착하는 순간 철수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20초예요. 근데 철수는 어떤 운동하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요. 어떤 공식? V는 V0 더하기 AT인데 여기에서 처음에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속도가 없대요. 그럼 V는 AT겠네. A가 얼마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치? 그러면은 잠깐만 이 공식 쓰면 안 되겠다. 미안해 얘들아. 이 공식 말고 지금 우리가 A도 모르고 V도 모르니까 이 공식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공식을 쓰면 될까? 두 번째 공식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공식이 뭐였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인데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철수의 경우에는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철수가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야? 40m고요. 40m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시간은요. 20초라고 아까 얘기했지? 20초의 제곱이래요. 그러면은 A가 얼마가 나올까요? A는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란 딴. 선생님이 지금 단위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긴 한데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까봐 단위를 막 계속 써주고 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단위를 생략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럼 A가 얼마 나오지? 400분의 42, 2분의 A니까 A는요 400분의 80이니까 5분의 1이 나오겠네요. 맞죠? 가속도의 크기는 5분의 1이에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지금 가속도를 구했네, 그지? 자, 지금 좀 뒤죽박죽인데 얘들아 일단은 가속도를 먼저 구했어요. 속력을 구하기 전에 철수의 가속도를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속력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공식? V는 V0 더하기 AT에서 V0가 없고 나중에 속도는 5분의 1 곱하기 시간이 20초이기 때문에 정답은 4 미터 퍼 세컨드.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 Q에 도착하는 순간 철수의 속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속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S로 시작하는 그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철수의 가속도를 먼저 구했고요. 이 철수의 가속도를 가지고 첫 번째 공식에 대입을 해서 20초일 때 Q에 도착하는 순간 철수의 속력을 구해준 겁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요. 1초의 순간 철수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공식 V는 V는 V0 더하기 AT에서 처음 속도 없고 가속도는 5분의 1이었고요. 시간은 20초였으니까 정답은 10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꼭 잘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반드시 시험에서 조금 변형을 한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철수와 영희가 걸린 시간이 같았지만 문제를 조금 변형시키면은 영희는 철수보다 2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혹은 영희는 철수보다 2초만큼 시간이 덜 걸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공식을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공식을 써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게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또 넘어와서요.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요 문제 역시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이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카톡으로 문의를 주면 선생님이 가능한 시간에 답장을 또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카톡 아이디 xxno1004 여기로 언제든지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직선상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0초일 때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대요. 0초일 때 물체의 속도가 얼만데? 4네요. 4m/s의 속도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던 친구인데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점차 속도가 어떻게 돼? 점차 줄어들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오른쪽 움직여, 왼쪽 움직여. 속도가 줄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6초의 시간에서 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네요. 여기서 뭐 한 거야? 살짝 멈칫. 오른쪽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디로 움직일까요? 속도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이제부터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언제까지? 왼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왼쪽으로 일정하게 2의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속도가 좀 다시 줄어들어요. 이 순간에 또 뭐 하는 거야? 멈칫.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른쪽으로 속도가 점차 증가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번 이 친구가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를 표시해 볼게요. 표시해 볼 건데 봐봐. 이 부분은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이 부분은 오른쪽이에요. 4초까지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다가 6초까지는 속도가 점차 줄어들어서 0까지 됐지만 이 구간 전체에서는 쭉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친구예요. 그 다음에 6초에서부터 11초까지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 구간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6에서 7초까지는 속력이 빨라지고요. 7에서 10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고 10에서 11초 사이에 속력이 감소하는 친구인데 쭉 왼쪽으로 움직이던 친구예요. 그 다음 다시 또 어디로 움직일까요? 여기에서는 11초에서 12초 사이에서는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친구입니다. 자, 지금 이 친구의 움직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많이 헷갈려하는 게 4초에서 6초 사이 구간은 속도가 점점 줄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친구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친구가 점차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4초에서 6초 사이 구간은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이 4초에서 6초 구간 사이는 속도는 줄고 있지만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두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4초에서 6초 사이는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속력은 줄지만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친구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헷갈려하는 거 이번에는 6초에서 7초 사이. 자, 이 구간은 지금 보니까 속도가 작아지고 있어요. 속도가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작아진다는 얘기고 이 친구는 아까 어디로 움직인다고 했지? 이 친구는 오른쪽이 아니라 속도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이는 친구예요. 그런데 속도의 크기인 속력은 뭐하고 있지? 속력은 점차 0에서부터 2까지 속력은 커지고 있지. 절대값은 커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왼쪽으로 점차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인 거야. 어디에서? 6초에서 7초 사이에서는 왼쪽으로 점점 빨라지도록 이동하는 친구인 거야. 자, 지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꼭 여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카톡으로 쌤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등속 직선 운동하는 구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친구. 어딘가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지? 여기하고 여기니까 몇 초에서 몇 초야? 그리고 7초에서 10초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좀만 줄일게요, 크기를. 그 다음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구간은 어딘가요? 오른쪽이요. 요건 쉽겠다. 아까 얘기했던 것이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지금 4초일 때 속도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어디에? 위쪽에 존재하는 그래프는 전부 다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노란 색깔로. 그래프 위쪽에 있는 친구들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네. 몇 초에서 몇 초예요? 0에서 6초하고 그리고 어디에요? 11초에서 12초 사이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5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랑 1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뭐분의 뭐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가 되겠죠?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A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5초일 때는 지금 가속도, 즉 시간속도 그래프에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5초일 때 요 기울기하고요. 5초일 때 이 순간의 기울기하고 11초일 때 기울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5초일 때 기울기가 얼마야? 5초일 때는 시간이 이만큼 증가할 때 4만큼 감소하니까 5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4니까 2예요, 2. A 5초는 얼마냐면 2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크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고려하지 않을게요. 크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2초일 때 얼마큼 증가했지? 4만큼 증가했으니까 역시 2가 되겠네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은 거예요. 맞니? 맞죠? 방향은요? 방향은 반대지. 5초일 때 가속도는 속도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게 하고요. 11초일 때의 가속도는 속도와 같기 때문에 속도를 크게 키워주는 거예요. 가속도의 방향은 5초일 때와 11초일 때가 반대지만 그 크기는 똑같습니다. 맞죠?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0초에서 6초일 때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평균 속도의 크기 어떻게 구했지? 자, 여기서 지금 이 공식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열심히 외웠던 거 있잖아. V평균은 얼마다? V평균은 2분의 V 더하기 V0인데 이 공식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지? 이건 어디서만 쓰는 거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만 쓸 수 있는 식인데 0초에서 6초 사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아니죠. 속도가 일정했다가 또 감소했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할 수가 있을까? 평균 속도. 우리 평균 속도의 근본은 뭐냐면 근본은 원래 개념은요. 전체 걸린 시간분의 변이에요. 그 시간 동안의 변이.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가 지났지? 0초에서 6초니까 6초가 지났는데요. 변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변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우리 또 그거 뭐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모르면 한다?
면적은 뭐다? 변이죠. 면적 한번 구해볼까요? 면적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요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윗변은 4고요. 아랫변은 6입니다. 높이는 4예요. 그러면은 4 더하기 6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얼마가 나옵니까? 20 나오네요. 20. 그럼 이 친구는 6초일 때까지 20m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20이기 때문에 20m로 적어주면은 평균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5m/s가 나오겠습니다. 맞죠? 5. 그 다음에 4에서 7초까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초에서 어디까지냐면 쭉 7초까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함정이 뭐가 있냐면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인데 함정이 있어요. 함정. 뭐야? 6초일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6초에서 7초 사이는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지? 여기는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건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겠지.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은 몇 초예요? 아, 지금 4초에서 7초 사이구나. 미안해요. 0초부터가 아니네. 그러면은 지워. 다 지우고 어디에서 어디야? 네. 4초에서 7초 사이니까 여기만 칠해야겠다. 그치? 이만큼만 칠해야겠다. 그러면은 한번 구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 넓이가 얼마지? 2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4m만큼 오른쪽 이동을 했고요. 이만큼은 얼마야? 1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1m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전체 걸린 시간이 3초고요. 변이는 4m 빼기 1m니까 3. 즉 1m/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몇 초에서 몇 초 사이인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변이를 구할 때는 더할지 뺄지 오른쪽 갔는지 왼쪽 갔는지를 봐서 평균 속도를 구해줘야 돼요.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이 문제 풀어보세요. 분명 많이 틀렸을 거야. 다음 넘어가서요. 그럼 0초에서 12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균 속력이에요. 우리 속력은 뭐지?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변이는 오른쪽 갔는지 왼쪽 갔는지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리는 뭡니까? 어딜 갔는지, 오른쪽 갔는지 왼쪽 갔는지 위로 갔는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실제 이동한 거리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0초에서 12초까지 전체에 걸린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이만큼 오른쪽 갔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왼쪽을 갔고요. 요만큼 또 오른쪽 갔어요. 이 전체 구간은 뭐 해야 될까? 거리는 다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더해줘야 돼요. 전부 다 뭐 한다? 더해. 왜? 거리는 오른쪽 갔는지 왼쪽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더하는 거야 그냥. 다 더하세요 그냥. 구해볼게요. 평균 속력이야. 그치? 평속력이라고 적어볼게요. 부기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은 몇 초입니까? 12초의 시간 동안 다 더해. 6초까지 얼마 이동했어 아까? 이거 계산했었지? 아까 얼마였죠? 20이었죠? 20m 더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다리꼴 한번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밑변이 11초까지고 6초부터니까 밑변이 5고요. 윗변이 3이고요. 높이가 2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지?
8 나오네요. 8 더해 그 다음 또 마지막 끄트물 삼각형 얼마 나와? 1 나오지. 1도 더해 얼마입니까? 정답은 12분의 29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했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7번과 8번은 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 지금 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차시에서 힘 파트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돌아와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풀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제 풀었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 푼 문제들은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꼭꼭 풀어보고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3가지씩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쓸 수 있게끔 훈련을 좀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빈칸도 채워보고 내용을 좀 문제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다음 차시에는 교과서를 꼭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과서하고 그 다음 프린트 저번에 다 나가지 못했던 뒷부분 마저 나갈 거예요. 힘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어휴, 힘들다. 자, 남은 시간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